첫 번째는 뭐 저 얘기는 일단 해야죠. 9천선 돌파.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힌트를 줄 수 있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종목 두 가지. 일단 TSMC가 이제 6.5% 올랐어요. 스페이스X랑 지금 순위 싸움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어제 스페이스X 제끼면서 이제 TSMC가 위로 올라가고 신고가를 또 경신을 좀 했죠. 마이크론도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오늘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시총이 4천조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7,400조에 4천조면 이제 50%훌 넘어가네. 지금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이제 7,900조가 조금 넘거든요. 합쳐서? 합쳐서. 코스피만 7,4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스피만 그 정도 되죠. 코스닥이 이제 562조 정도 되니까. 코스닥이 얼마예요? 562조. 562조에 1,000조도 네. 아니고? 네. 이거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어제 그 1대9 얘기가 나온 거구나.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9천을 굳이 그냥 뭐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9천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암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좀 약간 상처뿐인 영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시장을 예측을 하니까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 이제 타업종이 이제 반대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게요. 아니면 투탑이 끝나면 다른 정도 같이 끝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좀 양분돼 있는 그런 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파생 쪽으로 그 옵션이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게 또 변동성을 좀 엄청 키우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레버리지도 많은데, 레버리지 상품도 많은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 상황이 지금 국내외 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만 한 10%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한 10% 이게 이제 막 되게 너무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멘탈이 굉장히 좀 사실은 그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관리하기 쉽지 않으신 상황이다 보니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들론만 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그게 이제 쏠림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변동성이 좀 잦아들지 않는 한 과연 이 분산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야기는 너무나도 분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게 참 쉽지 않지 맞습니다.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거는 장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과제. 자, 다음 거 가보죠. 두 번째 오늘 이슈는 퇴직연금. 저도 저 기사를 좀 봤는데 지금 퇴직연금이 사이즈가 한 500조 되나요? 500조. 네. 일단 500조에서 작년 말에 500조에서 ETF로 들어간 돈이 한 92조 원이다. 작년 말에. 한 20% 되는 거네. 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퇴직연금에서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증권사에서 다루는 퇴직연금이 되고 은행이나 손보, 생보 이런 데서는 이게 매매가 굉장히 늦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시쯤 넘어서 내가 ETF를 매매하겠다라고 주문을 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 다음 날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다루는 건데 그쪽에서 이걸 다 이제 뭐 은행도 풀고 이제 생보, 손보 다 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증권업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다 해먹고 있던 건데. 네, 그래서 이걸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 또 ETF 쪽에 굉장히 많은 수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물꼬가 트이는 거기 때문에 네. 500조 중에 작년에 뭐 92조가 ETF, 그게 뭐 다 ETF로 들어온다라는 법은 절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이게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면 ETF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ETF 쪽 수급에서 뭐 태풍의 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굉장히 큰 어떤 그 뭐랄까 파이프라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엄청 거잖아요. 큰 거죠. 네. 그리고 퇴직연금은 지금은 500조인데요. 계속 쌓이잖아요. 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올라가니까 퇴직연금의 그 이제 그 규모도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천천히 이렇게 되고 퇴직연금은 이렇게 막
이런 경우 나중에는 퇴직연금이 사이즈가 굉장히 뭐 국민연금을 넘어설 거고 그거는 또 뭐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그냥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앞으로 포텐셜이 커서 그래서 삼성증권을 분석을 할 때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를 이제 삼성 계열사의 퇴직연금이 네. 그쪽으로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거를 꼽는 어떤 분석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억이라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700 정도가 이제 찍힐 때인데 새해 네. 전후로 그거 기준으로 이제 퇴직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연봉제들. 그러면 그게 이제 매년 1월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좀 과하긴 합니다만 10억이라고 그러면은 700 들어오던 게 7천이 들어가는 건데 퇴직연금이 확 커지는 거죠. 약간 뭐 좀 극단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연봉 수준이 계속 우리가 굉장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퇴직연금 저 추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저걸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열 생각을 하고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계속 거부했었거든요. 네.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진심인지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최태원 머스크 전격 회동. 예, 저것도 어제 좀 화제가 됐고 어제 또는 최근에 하이닉스 상승에 또 뭐 백그라운드에 또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최태원 회장이 뭐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이 이재용이 일론 머스크 만난다라고 하면은 뭐 파운드리 때문에 만난다라고 해서 뭐 그렇죠. 모양새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최태원 회장은 머스크를 왜 만나냐 시장에서는 딱 이거다라고 찝어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세 가지 좀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이제 자체 칩 이제 AI 이제 칩이죠. AI5의 맞춤형 이제 커스텀 HBM을 이제 어떤 일론 머스크와 최태원 회장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저는 이게 조금 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자체 칩 생산하기 위해서 테라팹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하이닉스와 굉장히 많은 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한미반도체가 테라팹의 나중에 이제 TC본더겠죠. 이제 장비 납품에 대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왜 지분 투자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HPSP도 실질적으로 이제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 뭐 장비 업체들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물론 하이닉스한테도 당연히 그럴 테고 이미 사실은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얘기가 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그러니까 머스크도 한국의 이 제조업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도 한번 오겠는데요. 이제 이쯤 되면 그잖아요. 네. 뭐 젠스랑도 오고 다 오는데 한번 뭐 보고 싶네요. 진짜 한번 보고 싶네요. 한국에서. 자, 그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예, CXMT 창신 메모리 고밀도 DDR5 탑재 확대. 저게 일단 중국 얘기죠? 저게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의 PC 제조 업체죠. 이제 HP나 이제 뭐 인텔이나 아니면 커세어, 델 그런 쪽에서 품질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 미국의 PC 제조 업체들이죠. 한마디로 이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자라나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쪽의 균열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독자 기술로 이제 생산했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DDR5 이제 24기가를 모듈화시킨 이제 48기가 제품이 지금 이제 델이나 뭐 인텔이나 이제 HP 이쪽 커세어는 이제 게이밍 기기 쪽으로 좀 유명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PC도 같이 하죠. 이쪽에 이제 PC 제조사들로부터 품질 인증을 끝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지난번에 이세철 시티 전무도 뭐 말씀했습니다만 그냥 내박 쳐둘 수는 없죠. 보긴 봐야 됩니다. 예. 또 저런 어떤 그러니까 막 약간 좀 신경 쓰이고 좀 나중에 어떻게 클지 모르는 약간 겁나는 그런 후발주자가 있으면 또 긴장을 또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매기 효과 같은 게 되겠죠. 자, 오늘 박근호 위원께서 준비하신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내용은 삼성전자 최대 125조 특별 배당 전망인데
하이닉스가 엊그제 며칠 됐죠? 100조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주가 한번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좋고요. 삼성전자, 예, 뭐가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박근호 의원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프리마켓 상황 또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3.8% 정도, 4% 가까이 좀 가고 있고 조금 분위기가 밑에 쪽보다는 위쪽에 좀 탄력이 좀 느껴집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5.78%, 6% 가까이. 오늘도 스퀘어가 세군요. 8% 현재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요 어제랑 달리 어제는 정말 딱 전자, 닉스, 삼성전기 세 종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게 개별 종목들 뭐 자잘하게 있는데 뭐 대형주들은 어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벌써 소부장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좀 10% 넘게 오르고 있고 다른 것도 한번 가보죠. 현대차도 오늘은 어쨌든 플러스네요. 크지는 않은데 그렇고 조방원전 한번 보죠. 조선 오늘 뭐 다 좋지는 않고요. 방산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원전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오늘은 전력 설비 쪽이 조금 그나마 낫네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좀 박 의원님 통해서 125조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125조 원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왔는지 한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뭐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좀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죠. 이제 우선주와 괴리가 벌어지면서 배당을 받을 분들은 우선주를 사는 게 굉장히 낫다라는 시장의 좀 분석이에요. 우선주나 보통주는 어차피 똑같은 한 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배당에서는 싼 걸 사는 게 더 많은 수의 주식을 사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삼성전자의 보통주랑 우선주 지분율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주는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47.6%로 한 1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3년 8월 이후 이제 굉장히 낮은 지분율인데 올해 최고가 52.3%였는데 벌써 5%나 팔았죠. 삼성전자의 5%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다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76%, 거의 77%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해서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외국인들이 우선주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배당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삼성전자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죠. 프리 캐시플로가 268조가 좀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FCF 프리 캐시플로어 50%의 주주하는 정책 운영 중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268조에 50% 하니까 조금 약간 러프하게 잡아서 125조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서 9조 원을 이제 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68조에서 9조 원을 빼서 그걸 반을 나누면 한 125조 정도 된다. 그건데 삼성전자 매년 9조 8천억 정도를 고정으로 배당을 지급하는데 초과 금액은 특별 배당을 지급하죠. 그래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 50%가 그동안 정책이었으니까 125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자, 그러면은 나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갖고 있고 나는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 나는 배당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에서 멈춰 있는데 삼성전자가 125조 원을 배당으로 푼다라고 하면 보통주를 갖고 있는 나는 얼마를 갖고 우선주를 갖고 있는 나는 얼마를 받는지 한번 초등학교 산수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총 주식수는 67억 3,500만 주죠. 그 중에서 이제 보통주가 59억 주고 우선주가 8억 1,5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자사주가 1억 8천만 주 정도 있고 소강 예정이 8,698만 주가 있는데 어차피 자사주는 배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 보통주랑 우선주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초등학교 산수로 돌아가서 보통주, 우선주를 더해서 그걸 125조로 나누면은 내가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식은 이렇게 되겠고 보통주는 지금 현재 36만 2천 원인데
125조를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주 기준으로는 한 주당 5.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8,860원에 한 주당 나오는 계산입니다. 125조를 전체 주식수로 나눴을 때 우선주는 수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우선주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머물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주가 22만 8,500원이니까 우선주는 수익률이 8.25%가 되는 거죠. 보통주는 5%대 5.2%, 우선주는 8.2%. 8.2%면 우리나라 다른 어떤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한 대성, 디지털 대성 정도 빼고는 뭐 최상단에 있는 어떤 배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괴이율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통주 빨간색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파란색이죠. 결은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니까 의결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는 거죠. 원래 우선주가 싼 거는 당연하긴 한데 과거에 삼성전자 보시면 우선주 보통주 괴이율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33%로 벌어져서 역대 최고의 괴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어차피 시세 차익도 가능할 수도 있고 우선주가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따라잡으면서 괴이율을 좁히면 오히려 우선주가 수익률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론을 내리면 삼성전자를 배당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좀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사시는 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월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